자, 우리가 오메가를 다시 한번 배우는데 오메가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버전을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게 x 세제곱이 1이 될 때 허근을 오메가라고 불렀잖아. 자, 이번에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버전을 공부를 할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버전. 근데 풀이의 순서는 똑같아. 저기 먼저 인수분해하고 쟤를 인수분해하면 자 이렇게 되고 허근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겠죠. 허근은 2차식에서. 자, 두 번째 대입을 두 번 하라고 했지. 대입을. 따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3차에 한 번, 2차에 한 번. 세 번째가 근과 계수하라고 했지. 자, 풀 때마다 네 가지를 다 써서 풀라고 했습니다. 두분이 합. 요 2차식 가지고 근과 계수 쓰라고 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반복이라고 했지. 반복.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세 개가 반복된 게 아니야. 얘를 양변 제곱하면 1이 되지. 1이 될 때 이 지수가 바로 반복되는 개수야. 6개가 반복돼. 오메가2, 이걸 오메가2라고도 부르는데 선생님마다 부르는 게 틀려. 나는 오메가2라고 불러. 두 번째 오메가라고 해서. 얘는 6개가 반복돼. 자, 그래서 6개 써야 돼.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오메가 다섯제곱, 오메가 여섯제곱. 이 6개가 뺑글뺑글 반복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6개가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외우기 좋아. 마주보게. 6개니까 짝이 딱 맞잖아. 그러면 마주보면 어떤 관계 생기냐면 오메가잖아.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곱한 거지. 그러니까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세제곱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 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오메가 5제곱도 오메가 제곱에다가 세제곱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6제곱은 아까 이미 계산했어. 마이너스 1.1이라고. 그렇지? 근데 아직도 2차니까 1차로 만들어. 오메가 제곱은 뭐야? 오메가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로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되지. 마주보는 것끼리 마이너스 1씩 곱해서 따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다. 6개가 반복이다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이거 갖고 모든 문제 답변 다 해줘야 됩니다. 오메가의 문제들은. 자, 그래서 기억은 좀 장난을 쳐놨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교차시켜놨네. 부호를. 자, 만약에 그냥 더하기였다면 6개씩 0이 되거든. 근데 지금은 확인을 해봐야 돼. 자, 기억. 1 마이너스 오메가. 자,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야. 바로 대입해.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대입하고. 그 다음 뭐 다음 차례야? 플러스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6제곱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겠지. 그지? 그러면 오메가 4제곱 나올 차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오메가 5제곱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지. 그 다음에 오메가 6제곱은 플러스는 플러스 1이네. 그런데 얘는 쓸 필요가 없는 게 처음 시작이 뭐였어? 1이었지. 다시 1이 나왔지. 그러니까 요렇게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만 계산은 얼마야? 0이에요. 그냥 더해도 6개가 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더했더니 6개가 0이 나왔네. 근데 이거는 외우지 말고 확인해야 돼. 이렇게 6개마다 0이 되구나 라는 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1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1로 시작하니까 똑같은 게 반복될 거라는 게 확신이 든단 말이지. 자, 그럼 얘는 뭐로 나눈 나머지? 6으로 나눈 나머지로 풀어야겠지. 자, 6으로 나누니까 오메가 몇 제곱이야? 4제곱이지. 100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서부터 4제곱을 찾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오메가 4제곱이지. 저 5개를 계산한 게 답이 되겠지. 자, 여기서 표현하면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이제 저기 맞는지 기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이해됐어? 오메가 문제.
2 버전이야. 푸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야. 다만 여기 있는 내용이 살짝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지. 반복이 6개이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워. 그래서 6으로 나온 나머지를 풀어야 돼.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역시 차수를 최대한 내려서 풀어야 돼. 그러면 1 빼기 오메가인데 여기는 지금 니은의 특징은 뭐냐면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야. 자, 이 곱셈식은 오메가 곱셈식은 항을 한 개짜리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 자, 원래 보통 오메가들은 기억, 디귿, 리을 같은 오메가들은 전부 다 차수를 1차 이하로 만드는 게 보통이잖아. 그치? 근데 유일하게 곱하기로 연결된 문제에만 항을 한 개로 만드는 노력이 더 좋아. 한 개. 차수도 낮춰주면서 항도 한 개가 더 좋다는 얘기야. 자, 1 빼기 오메가다. 1 빼기 오메가. 아까 항을 한 개를 만들 수 있냐? 있어. 봐봐. 여기 오메가 빼기 1이지. 딱 부호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야. 항을 한 개로 만들었잖아. 이게 더 유리한 거야. 자, 그 다음 곱하기. 그럼 여기 두 개의 항이. 하고 얘를 차수를 낮춰. 오메가 제곱은 뭔데? 오메가만 됐어요. 대입하니까 오메가가 되네. 곱하기 1 빼기 오메가 세제곱. 얘는 쉽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2 곱하기 이제 얘 계산할 차례야. 오메가 4제곱이 뭐야? 써놓고 풀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럼 얘 1 빼기 오메가야. 1 빼기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여기 있잖아. 아까 계산해놨지? 그래서 눈치를 잘 봐야 돼. 똑같은 게 반복이 많이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오메가 다시 제곱.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지. 오메가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그치? 근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아까 계산해놨어. 해놨어. 따라서 얘는 뭐야? 얘도 오메가야. 얘 계산한 거 위에다 썼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얘가 1이니까 1 더하기 1은 자,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항이 하나짜리 다 바꿔치기 했지. 계산하기 너무 좋단 말이지. 계산해. 2는 4야. 부호부터 할까? 마이너스 2개 플러스야. 오메가 6제곱이야. 그래서 답은 4가 되겠네. 자, 해결됐죠? 항을 곱하기 문제만 항을 한 개로 만드는 것도 유리하다. 오히려 1차를 2차로 바꾸는 그런 특이한 전략을 썼다. 여기서만. 딴 데는 이 전략을 쓸 필요가 굳이 없었다. 자, 디귿은 뭐 해주면 돼? 많이 했잖아. 이거 뭐 해주면 돼? 좋아요. 계산. 이 두 식을 뭐 해야겠어? 그렇지. 그럼 여기 근각계수 갖고 3번 갖고 다 해결이 된다. 자, 얘도 차수를 몇 차로 바꾼 다음에 1차로 바꾼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똑같이. 디귿이랑 똑같은 문제야. 그렇지? 오메가의 2 버전이었어.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또 오메가인지 못 알아보는 애들이 있어. 뭐로 나오면? 2차로 나왔더니 또 오메가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런 전략을 썼거든. 선생님이 암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나는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외울 게 적어서야. 내가 제일 못했던 게 역사 쪽이야. 외울 게 많잖아. 그지? 근데 암기가 약하다 보니까 이거 풀 때 나도 이 네 가지가 빼만 쓰고 나도 지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다 써서 풀잖아 지금. 근데 이거 외우는 일도 있어. 난 신기해. 이걸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어.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근데 x세제곱이 1도 있었거든. 원래 이것도 있었거든. 얘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그치? 다 쓰진 않을게 이번에는. 그러면 얘도 1, 2, 3, 4를 쓸 건데 자 여기 2차식 보면 나와. 2차식으로 나온 거죠. 그럼 이 2차를 보고서 여러분들은 오메가 1인지 2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3차로 안 나오고 2차로 나올 수도 있다. 풀이는 똑같다. 그래서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인수분해해서 풀면 된다. 나라면 이번 시험에 오메가 1, 2를 시험지 받자마자 빠르게 써놓고 풀 것 같아. 왜? 오메가가 나올 가능성은 90% 이상 시험. 물론 10% 정도는 안 나올 때도 있어 가끔. 근데 10%는 생각보다 작은 확률이야. 90%는 엄청난 확률이지. 따라서 오메가를 빨리빨리 써놓고 풀면 좀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풀어주지 않고 원인지 투인지 구분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또 달라요.
나는 똑같은 거 나왔네. 맞았어? 아니요. 안 배웠는데요. 양변에 x를 곱하니까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보여줄 수 있을까? 2차가 됐네. 여기 있네. 오메가 1이네. 이렇게 변형이 됐을 뿐인 거지. 똑같은 오메가 1 문제인 거야. 이렇게 해서 외모가 다양하다는 거야. 한 문제. 또 바꿀 수 있어? 또 바꿔볼까? 외모를. 이렇게 바꿨어? 응? 제일 많이 바꾸면 이렇게까지 바꿔. 이거 뭐야? 갑자기. I가 복소수 I가 잘 안 나오긴 나왔지. 근 찾을 때, 그치? 근데 오메가가 저렇게 못생긴 형태로 나와. 자, 이게 오메가인지도 몰라 사실. 여기 지금 친절하게 W라고 써있기 때문에 오메가라고 써있기 때문에 오메가 문제인가? 하고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냥 X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다룰 것이냐?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얘만 남기고 여기서 얘라는 건 루트 i만 남기고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 양변이 2 곱해. 이 풀이 과정을 기억해야 돼. 자, 남겼지? 루트 i만 남겼지? 양변 제곱이야. 이거까지 기억해야 돼. 양변 제곱이야. 그러면 루트와 i가 동시에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루트 3 제곱하면 3 i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을 넘기니까 4가 됐어. 그 양변에 4, 4, 4로 나누니까 오메가 2가 됐다. 다시 오메가 2 문제야. 자, 이렇게 오메가는 원투 문제가 엄청나게 다양한 외모를 갖고 달려요. 오케이? 딱 하나 내가 여기 예제는 안 넣었어. 확률이 좀 낮은데 나온 적은 있어. 작년에 이렇게 오메가가 나온 적이 있어. 여기서 8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1이 아니다가 중요한 거야. 원래 1하고 마이너스 1만 나왔잖아. 그치? 그랬더니 암기만 익숙한 애들이 또 이거 무너지대. 근데 똑같이 접근해. 생기기 비슷하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 1단계가 뭐야? 인수분해 아니야. 인수분해 해. 조금만 변형되면 못 풀지 말라고 제발. 안타까워 죽겠어. 나. 어떻게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보여주니.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약간 변형되면 여론을 풀어야 돼.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대입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대입도 똑같이 해. 오메가 세제곱 8.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냐. 그 다음 근각계수 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 차에 다 들어있다고. 마이너스 2 오메가 바는 4. 자, 얘는 반복이 안 돼. 얘는 반복이 안 돼. 1이 아니기 때문에 1이 있어야 반복이 되거든. 얘는 반복을 물어볼 수 없고 이 안에서만 풀 수 있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 자, 이런 변형도 가능하다. 이건 오메가 친구라고 해. 오메가 1, 2는 아닌 거지. 어쨌든 확률적으로 오메가 1과 2에서 거의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 이런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가끔 있다. 자, 마지막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2차 부등식 중에 자연이만 요것만 들으면 되나? 2차 부등식 중에 선생님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내가 외워서 푸는 거라고 얘기했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얘는 해가 아예 없을 때야. 아예 없을 때. 그러면 해가 모든 실수를 우리가 외워서 풀었는데 해가 아예 없을 때가 나왔단 말이지. 자연은 이거 어떻게 풀어? 네. 이 문제를 부정형 우리가 출제자가 된 것처럼 문제를 바꿔서 풀어. 어떻게 바꾸냐면 0보다 작다지. 이걸 부정해. 그럼 뭐예요? 크거나 같다야. 자, 부정이라는 것은 그걸 뺀 나머지 전부 다야. 따라서 크다의 부정은 작다가 아니야. 작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야. 좀 이상하지만 뭐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 성별이. 근데 조금 변형을 할게. 가상 공간에 중성도 산다고 세우자. 그럼 남자의 부정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중성인 거야.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게 부정의 개념. 남자의 부정은 여자와 중성. 이렇게 이해하듯이 그보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라고 받아들여. 등호가 있는 것의 부정은 등호가 빠져야 되는 거고 여자와 중성의 부정은 남자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부정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문제를 바꾸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해도 바꾸면 돼. 존재하지 않는다의 부정은 모든 실수가. 그러면 우리가 맨날 풀던 문제로 바뀐 거야. 2차 부등식인데 모든 실수가 나왔지. 이게 바로 외워서 푸는 거라고 그랬지. 1단계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A와 판별식. A는 식과 부동호,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어서 식과 부동호가 똑같다. 판별식은 무조건 작은데 등호가 있을 때는 등호를 여기다 붙인다. 부동호는 A를 가고 등호는 판별식으로 간다. 판별식은 무조건 작다만 만족한다. 모든 실수인데 얘가. 자, 2차 부등식.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푼다. 자, 이렇게 됐지? 풀어 계속. 근데 예외가 있었지. 뭐였어? 별표. 뭐가 없을 때? 2차가 있을 때 없을 때. 주어야? 없을 때. A에다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으라 그랬지? 0 넣어서 참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을 A는 0을 답에다 추가하라고 그랬다. 답이 바뀐다 그랬어. 이건 마지막 단계야. 2차가 없을 때만 하는 거야. 2차라는 말이 있으면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2차가 있어 없어? 있지. 있으니까 이 별표 단계는 할 필요는 없는 문제야. 근데 2차가 없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 모든 실수 2차 부등식은 2차가 안 써있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 내 경험상 5개 시험지 중에 4개가 2차가 안 써있고 1개가 2차가 써있어. 경험상.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2차가 없는지 꼭 확인하고. 근데 이거 확인해야 된다. 무조건 3번 하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단계, 별표 단계. 얘는 2차가 안 써있을 때만 해야 되는 단계야. 자, 만약에 거짓이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1, 2번이 정답인 거. 1, 2번 연립한 게 끝난 거야.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프린트를 빨리 풀고 테스트 보로 이동하겠습니다. 시작!